오늘 미국 증시는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뭐 다우지수가 약간 올라가지고 이게 혼조라고는 하지만 사실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본다면 좀 내렸죠.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했고 거기에서 이분이 9월에 금리 인하 그리고 노동시장이 조금 흔들릴 경우에는 어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좀 시사를 하셨죠. 그러면서 금요일날 3대 지수 모두가 다 1%대 상승했고 그러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예상치도 못했던 뭐 획기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의 상단 위험은 줄었고, 그러니까 더 많이 높아질 거다라는 위험은 줄었고, 다만 이제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더 커졌다. 노동시장이 침체될 위험은 커졌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응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노동시장 이게 꺾이지 않도록 하는 그 싸움을 이제 한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들. 그래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명시하진 않았죠. 언제부터 뭐 BP를 내리고 이런 건 없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의견들이 막 나뉩니다. 가장 많은 쪽에서, 그러니까 열의 7명은 뭐 9월, 11월, 12월 각각 25, 25, 25bp씩 인하하면서 한 75bp, 올해 안에 한 75bp 정도 인하할 거야. 이게 가장 베스트야. 그래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실업률이 4.3을 기록하면서 너무 좀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막 기업들이 막 잘라, 막 해고시켜. 이래서 실업률이 높아진 게 아니라 요즘 이민자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경제 상황은 여전히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비컨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25, 25, 25 이게 가장 좋다, 좋은 그림이다라고 하는 쪽이 많은 거예요. 다만 한쪽에서는 75도 많아. 지금 미국 경제 상황 괜찮아. 앞서 이제 실업률에 대한 해석들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한 50bp 정도 나오면 그 정도 나올 거야. 경제 상황이 너무 탄탄해. 라는 입장이 일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한 1에서 1.25는 더 낮출 거야. 계속 뭔가 B컷으로 갈 거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6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숫자가 많이 생각보다 또 안 좋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인하폭이 커질 거야. 라고 전망을 하는 쪽도 있죠. 근데 제가 봐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입니다. 그죠? 경제는 어느 정도 갖춰주면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경제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의견들이 분분만 하면서 금요일날 장이 좋았어요. 자, 우리에겐 이제 남은 건 뭐냐? 네.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28일. 근데 그 실적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요. 엔비디아인데. 지금 뭐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며. 그럼 이번에도 좋겠지라는 이 마음의 굳은 믿음이 있지만 한켠에서는 야, 그래도 이 깜짝 실적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시장의 눈높이는 너무 높아졌는데 그거에 조금 미달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편함,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바로 그 두려움이 좀 녹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나스닥 지수 0.9% 내렸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낙폭이 훨씬 더 컸죠. 한 2.5% 하락을 했고 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 우리 잘 모르는 작은 한 종목 빼고는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한 2.3% 내렸고 뭐 브로드컴이 4%, AMD 3.2, 뭐 마이크론테크 3.8, 뭐 웬만한 건 다 내렸어요. 퀄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런 경계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눈치도 없이 엔비디아 실적이 우려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치해야 되는지
뭐 그래서 반도체 ETF의 매도 포지션을 제가 뭐 이런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금요일에 일단 많이도 올랐었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약간 걱정된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인 증시의 방향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달렸다. 근데 뭐 실적 나쁘진 않겠죠. 매출 성장이 뭐 그리고 한 100% 정도 성장률은 나올 것으로 기대는 되니까 우리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줬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블랙엘의 생산 지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관건인데 그것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면 뭐 양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까지 기다려 보자고요. 자, 오늘 이슈는 그럼 뭐가 있었나 봤더니 UBS에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제 앞으로 시장의 상방은 맞지만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UBS도 그렇게 봅니다. 뭐 이래저래 이런 이슈들, 뭐 지정학적 이슈들, 뭐 경제 지표에 따라서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 방향은 상방이다. S&P 500 연말까지 5,900 간다.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한 5%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한 5% 정도 오른다라고 보는데 UBS가 그래도 계속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그 근거는 일단 금리 인하. 요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AI의 성장 스토리는 끝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믿음. 그러면서 기업들도 이익이 매우 건강한 이 성장 흐름 이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실망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증시는 뭐 저렇게 붙임은 있더라도 결국은 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또 하나 보고 가야 마음이 놓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이슈는 국제 유가입니다. 간밤에 한 3% 넘게 유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는 원유 선물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한 77달러를 넘어섰는데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계속 서로 그냥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가장 간밤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리비아가 원유 생산과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게 어떤 뭐 타국과의 뭐 갈등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리비아라는 나라도 그 안에서 내부 갈등이 꽤 있는 나라인가 봐요. 그래서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가지고 뭐 유럽 연합에서 인정하는 정부가 서부 쪽이고 뭐 동부 쪽은 약간 자기네 민족주의적이고 약간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 갈등 때문에 이 동부 쪽을 장악하고 있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석유들이 생산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우리 이제 생산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할 거야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유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리비아가 원유 생산이 하루에 120만 배럴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 100만 배럴을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중단이 돼도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나와서 수출하는 게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간밤에 이렇게 좀 올랐다. 네, 뭐 이런 흐름인데 지금 뭐 유가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막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의 그냥 이슈로 넘어가는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또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또 수요 측면에서는 약간 좀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균형은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도 어쩌 합쪽 방향으로 튀어가면 그때부터 또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늘 점검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애플입니다. 네, 애플 뭐 간밤 주가는 뭐 소폭 오르고 말았는데요. 뭐 주요 이벤트 요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다음 달 9일 날 아이폰 이벤트 행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폰, 차세대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16 아마 공개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AI가 어떻게 탑재되느냐 이런 게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워치도 뭐 신제품 공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정말 기대 이상이라면 그때부터 애플 또 탄력 받는 거고 이게 또 실망으로 이어지면 또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데 요 이슈 있다라는 거 저희 캘린더에다가 잘 정리하면서 기다려 보자고요.